여기 앉아요? 내가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니고. 예, 바른미래당 제47차 원내정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 국회 곳곳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침대 축구로 패스트트랙 전국을 자초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과격한 백태클로 각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국회 정상화 합의를 본인들이 걷어차고 법안 심의를 위한 회의에는 불참하면서 법안 처리는 합의로 해야 한다고 하니 대체 누구와 합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을 침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재협상을 하자고 하니 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재협상인지 자유한국당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은 활동 기한 마감이 임박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양대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특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제안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결국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개특위가 실제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도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몸으로 맞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한국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특위 연장 요청을 받은 이상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를 통한 연장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의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당 하나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모든 일이 올스톱되는 비정상적인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국회법상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수정하면서 지필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도장을 임의로 찍는 불법을 저질러서 담당 공무원 2사람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변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이 어떻게 범죄 행위를 감싸고 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협의록을 위조하고 직인을 대신 찍도록 하는 범죄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당한 일을 벌였다면 교육부는 왜 뒤늦게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에 회부하는 것입니까? 유은혜 장관은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기 바랍니다. 사건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교육부 담당 과장과 연구사 등 말단 공무원 2사람이 벌인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상부의 지시도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이런 범죄 행위를 자발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라 믿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에 교육부 고위층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와 교육위를 통해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장 최입입니다. 지난주부터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등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 드릴 것은 재벌그룹 친족 계열사 다시 하겠습니다. 재벌그룹 친족회사 계열 분리 제도입니다.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일감을 몰아주는 주요 상장 계열사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시장까지 망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시스템 통합 SI 업체를 예를 들면 총수 일가가 그룹 내에 SI 업체를 개인회사로 설립한 후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받아 기존 거래업체인 중소 SI 업체를 거래에서 배제시키거나 그 회사를 하청기업으로 둡니다. 기존 중소기업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성장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벌 그룹마다 총수 개인 회사인 SI 기업을 설립하면 자기네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라클 같은 글로벌 SI 기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개인 회사에 대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과 함께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와 증여세 과세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벌 그룹에 속하지 않은 친족 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입니다. 친족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계열 분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인척 회사임에도 독립 경영을 한다는 이유로 계열사에서 제외되고, 그렇지만은 거래의 상당 부분은 재벌 계열사의 거래에 의존하는 회사라면 이를 독립 경영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거래 의존도가 높으면 독립 경영한다고 보지 않고 계열 분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립 경영 판단 조건에서 거래 의존도를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계열 분리 제도를 이용하여 친족 기업들이 재벌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받지만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친족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 중소기업의 존립 위협, 관련 산업 생태계 파괴 등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열 분리 제도의 전반적인 시정이 필요한데 이 제도 자체는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벌 개혁과 공정 경제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계열 분리 요건에 거래 의존도 기준을 부활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로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실패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현재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에게만 적용되는 월세 세액 공제 제도를 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4,8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가세 적용 대상을 9,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커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거래 투명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탈세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허리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생정당으로서 대한민국 570만 자영업자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실세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26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5대 그룹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무하마드 왕세자는 도착 직후부터 특급 의전을 받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항으로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오찬과 복합 석유화학시설 준공식 만찬에 이르기까지 빈살만 왕세자와의 만남에 하루 일정을 온전히 할애를 했습니다. 삼성 등 5대 기업 총수도 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은 그만큼 사우디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 2016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은 한마디로 석유 산업에서 IT 기술 등 첨단 분야로 산업 구조를 바꾸려는 정책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16기 건설, 스마트 시티 조성 등 각종 인프라 투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너무 큰 장밋빛 기대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 한국 방문에서 10조 원의 투자 보따리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석유화학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만 나왔을 뿐 수소차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탄소 섬유 등에 대한 협력은 아직까지 개론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수소차 분야 협력도 우리나라 수소차를 구매한다기보다는 S-오일에서 부생 수소를 만들어서 한국에 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찌됐든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우디는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특히 사우디 원전 시장은 UAE에 이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인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합니다.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국가가 낮은 이자로 난임 시술 비용을 빌려주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11분의 우리 당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자를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작년 정기국회 당시에 올해 난임 지원 사업 확대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고 난임정책 전환 대토론회 등을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급여 지원이 늘고 본인 부담액 지원도 늘었지만 몸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보조금 기준에 충족치 않아 시술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경제적인 부담을 개인 대출로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의 사각지대를 본인의 대출로 메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난임 부부에게 보다 쉽고 저렴한 이율로 시술 비용을 조달해주는 정부 지원 서민금융, 이른바 난임 금융론 도입이 시급합니다. 난임 금융론 도입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과 2020년 관련 예산 확보에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당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저출산 해결의 작은 출발점은 아이를 낳고 싶은 의지를 가진 이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 바로 그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가위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이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한 번도 개의되지 못했던 여가위 법안 소위가 오늘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유독 여성 안전에 대한 이슈가 많았고 그에 따라서 보완하고 또 손질해야 할 법 조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간 한국당은 국회 협치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선의와 배려 또 중재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악용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도모하는 일을 맡은 곳이 국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당 그 본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회 질서를 무너뜨리며 민생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검토될 주요 법안들은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로서 여야 이견이 0.1%도 없는 법안들입니다. 불법 촬영물에 의한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학과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또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의 이행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한 법안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현실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들은 안전이 보장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국회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하루빨리 국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요즘에 그 자사고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어제 그 교육위 상임위를 저는 상임위원이 아닌데 거기 계속 배석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준화에 대한 보완으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든 자사고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 5군데에 5개도 교육청이 있죠. 근데 그 교육청 5개에서 그 원조 자사고라고 하는데 원조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4개 교육청은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가 기준이 70점이고 법령에 의한 사회적 통합 전형이 자율로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독 전라북도 교육감만 평가 점수 80점으로 하고 또 법령에 의한 사회 통합 전형을 강제로 평가해서 점수를 내려서 지금 현재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교육감은 후안무치하게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 형평성이 맞지 않다. 형평성을 물어봤더니 전라북도에 있는 민사고가 70점 정도 되는데 상상고는 80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그러한 그 합리적이냐 하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나머지 10개 학교, 10개 교육청은 70점인데 전라북도는 왜 80점으로 했냐?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 형평성이 맞게 했다. 이러한 구차한 변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이번에 그 전라북도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그러한 공약들이 거의 이렇게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존폐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존폐 문제가 아니라 이 평가 문제 잘못으로 해가지고 전 자사고 문제가 흐트러져 가지고 오히려 문재인 공약에 대한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지역장벽 깨자고 8년 동안 전주에 가서 보수당으로 당선된 사람인데 이 상산고는 들어가 보니까 전주에 있지만 대한민국입니다. 안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1200명 학생 중에 1000명이 전라북도 바깥에서 온 인재들이고 전라북도 안에 200명이 있어요. 그 안에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까 기숙사에 6명이 있는데 그 안에 대구, 경북, 부산, 충남, 제주, 전라도 이렇게 해서 안방에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지역장벽을 극복하고 완전한 대한민국이 거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학교를 그렇게 없애려고 아예 작심하고 짜맞추식으로 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해도 그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강원교육청이 민사고, 울산교육청의 현대청운고, 또 전남의 광양제철고, 경북의 포항제철고, 또 우리 전북의 상산고. 이게 원조 자사고라고 하는데, 이 원조 자사고라는 뜻은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이 다르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지금 뭐 이명박 정부 때 나온 서울에 있는 자사고 24개,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그 전라북도의 상산고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됐다. 이 문제는 상산고를 만약에 이번 자사고 폐지를 그대로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부동의, 마지막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에서 부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의 요구서를 지금까지 3일째 받았는데 어제부로 98명 여야 가릴 것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만큼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뭐 각 당이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뭐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98명, 아마 130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동의를 가지고 교육부에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절차의 정당성과 평가의 공평성이 문제되는 상산고를 살려내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부담 없이 부담을 줄이면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방위 간사 신영현입니다. 지난 18일 KBS 시사기획 창의에서 보도된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에 대해서 청와대 외압 행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해당 방송 내용이 허위 보도라는 청와대의 주장으로 재방송이 결방되었고, 이로 인해 제작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해당 방송 이후 KBS에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KBS에서 반응이 없자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 개입과 강력한 외압 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는 청와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시정 요구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는 분명 청와대가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특히 성명서에 따르면 KBS 수뇌부는 청와대 시정 요구에 대한 제작진의 반박 자료 발표도 막았고 본래 예정되었던 재방송마저 취소했다고 합니다. KBS 수뇌부는 어떤 경위에서 재방송 취소가 결정되었고 그 과정에 누가 개입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불거진 청와대 외압 의혹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입맛과 취향대로 언론을 조정하려 했던 전 정권의 행태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영방송 및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공개로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